안녕하세요. 저는 1년간의 짧고도 강렬했던 결혼 생활을 끝낸 30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니니 혼인관계 해소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어쨌든 1년간 정식적인 부부로 살았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었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습니다. 그 사유가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도 좀 얼떨떨하기도 하네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한 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좀 금사빠 재질이긴 합니다.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면 흠뻑 빠지고 사랑밖에 난 몰라가 되거든요. 누군가를 만나면 흠뻑 좋아하게 되고 저돌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편이었죠. 20대 중반에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도 참 열정적으로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결혼 약속 다 해놓고 나중에 다른 여자랑 홀랑 결혼해버리더라고요. 저는 배신을 당했던 거죠.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우울에 빠져 지내다가 정신을 차리자 싶더라고요. 내가 아직 젊고 창창한데 사랑 한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지내진 말자 싶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며 지냈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고 결국 합격을 하게 되었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친한 공인중개사 선배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동업으로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결혼할 뻔한 남자와 결혼이 틀어지고 나서는 딱히 연애는 안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흠뻑 빠지는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남자를 만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결심도 여러 번 했죠. 그러던 제가 또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사무실로 60대 중후반 정도의 여자분과 30대 정도의 남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전세로 2, 3년 정도 살 아파트를 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앉으시라고 자리를 안내해드렸죠. 이 근처 동네에서 전세 아파트를 구하신다고요? 예, 어머니랑 저랑 둘이 살 곳이라 한 30평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전세 매물은 많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오신 건가요? 예, 제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준공에 맞춰서 지역을 옮겨 다니거든요. 2,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전세로 필요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 지역은 처음 와보셨겠어요? 아니요. 어머니가 원래 여기 살던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 말에 남자 어머니를 보니 어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예, 여기가 고향이에요. 30 정도쯤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나선 한 번도 안 왔지만. 아, 그러시구나. 다시 오셔서 반가우시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래도 이 근방을 대충은 아시겠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뭐 저쪽 시장이라던가 그런 데는 잘 알죠. 그쵸. 저긴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직접 매물을 보러 가실까요? 비어있는 집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 남자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고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였거든요. 외모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손님인데 내가 너무 주책이구나 싶긴 한데 오랜만에 묘하게 설레는 남자였습니다. 하여튼 여러 곳을 함께 둘러보았고 한두 군데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집주인과 의논을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죠. 그 남자도 괜찮았지만 같이 온 어머니도 고상하고 차분한 분위기시더군요. 모자가 분위기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죠.
하여튼 그 후 집주인과 조율을 했는데 시기가 잘 안 맞았기에 또 괜찮은 전세 매물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더 그 남자와 통화도 하고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만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남자랑 약속을 잡고 나면 설레고 좋은 겁니다. 그날은 괜히 화장도 더 신경 쓰고 옷도 더 신경 써서 입게 되더군요. 제가 좀 들떠 보이니까 같이 일하는 선배분이 바로 눈치를 챘죠. 그 손님한테 관심 있느냐고 장난을 치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얼굴이 좀 빨개졌습니다. 선배는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너랑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 좀 잘해보라면서 어머니와 사는 거 보니까 결혼 안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 남자 꽤 괜찮더라. 나 혼자 김칫국이지 뭐. 어쨌든 관심 있으면 한번 들이대 보라는 거지, 자연스럽게. 선배의 응원을 듣고 저도 조금 용기를 냈습니다. 보통 손님에게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남자에게 끌리고 용기를 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게 되었고 계약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끝내던 날 이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제가 말을 했죠.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시자고요. 그 남자도 좀 당황스러운 눈치였지만 이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근처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남자도 저에 대해 기억하는 게 많더라고요. 처음 저희 사무실 왔을 때 제가 연한 회색의 투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색이 잘 받는 사람이 드문데 세련돼 보이더라면서요. 저는 그 남자도 저에게 비슷한 감정을 조금이나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그 후 딱히 연락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우물쭈물하는 그 남자에게 밥 먹자고 하고 영화 보러 가자고 하고 하여튼 제가 막 나서서 보자고 그랬습니다. 좋아하는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나요? 막 들이댄 거죠. 그리고 그 남자도 제 들이댐이 그리 싫지는 않은 눈치였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우리 나이도 있고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도 결혼 얘기에 있어서는 좀 미적거리더라고요. 그게 속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그 남자가 겨우 한다는 말이 어머니가 걸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마마 보이냐고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타령을 하느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남자는 자기가 결혼을 하면 어머니 혼자 남는데 그건 걸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요. 그 남자는 좀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요즘 여자들 합가하는데 큰 거부감이 있겠지만 저는 어른 대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고 편합니다. 저희 사무실 찾아오시는 어르신분들에게도 곧잘 편하게 대하고요. 저는 오히려 넉살 좋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어머님이 나중에 손주도 봐주실 거고 그러면 나도 일하기 편하지 않겠느냐. 나는 합가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고 넉살 좋고 성격도 좋다며 자기랑은 완전 성격이 180도 다르다고 막 웃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에도 결혼에 있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기에 좀 초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와 집 근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어머님과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그 남자도 좀 놀랐죠. 저는 먼저 어머님께 인사도 드리고 넉살 좋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그때 공인중개사. 아, 예. 실은 저 미난 씨랑 사귀고 있거든요. 모르셨죠? 어머님은 제 말에 좀 놀라시더라고요. 얘기 아직 안 했구나? 만난 지 조금 됐어요. 나는 몰랐네요.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도 되죠? 제 말에 어머님은 좀 당황스러운 얼굴이긴 하지만 웃으며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일부러 그 집에도 잘 찾아갔습니다. 가서 어머님도 만나 뵙고 모시고 다니기도 잘했죠. 어머님도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오는 걸 불편해했지만 나중에는 웃으며 잘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결혼 얘기를 했고 어머님도 서로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만 결혼은 해도 혼인신고는 좀 천천히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혼인신고는 아이 낳기 직전까지 천천히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 어머님 하시는 말이 친척이나 친구도 많이 없는 편이고 결혼식을 굳이 크게 안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스몰 웨딩으로 가족들과 아주 친한 지인 몇 명만 불러서 간소하게 했었죠. 제가 남편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시댁에서 원하는 건 다 따라준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는 어머님이 걱정인 남편을 위해 합가도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고요.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은 월세를 주고 어머님과 남편이 살고 있던 집으로 저도 들어간 거죠. 어머님도 좋다고 하셨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남편도 저에게 마음 써줘서 고맙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결혼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고 평화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묘하게 불편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좀 단순한 편임에도 그 미묘한 감정들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 감정이라는 건 어머님이 저에 대해서 묘하게 시기 질투를 느낀다는 거였죠. 어머님은 외모도 우아하고 차분하고 고상해 보이시고 말투도 그러세요. 활발하고 호들갑스러운 저랑은 딴판인 분위기 있으신 분이었죠. 겉으로는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뭐든 조근조근 웃으며 얘기하셨고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법도 잘 없으셨죠. 근데 묘하게 한 번씩 쎄한 기분이 느껴지거나 그런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씩 저를 볼 때마다 엄청 싸늘하게 보실 때가 있으세요. 어머님조차도 의식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눈빛이 굉장히 싸늘하고 섬뜩할 때가 있었죠. 그런 어머님의 눈빛에 제가 놀라면 어머님은 다시 평상시에 웃는 얼굴로 돌아오시고요. 눈빛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에서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백화점에서 어머님 옷을 사온 적이 있어요. 블라우스였는데 어머님에게 너무 잘 어울릴 색감이라 사왔죠. 가격도 비싼 브랜드였고요. 어머님께 드리니 어머님은 어쩜 이렇게 화사한 걸 사왔느냐며 너무 화사해서 자기가 입긴 좀 그렇고 제가 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한테 찰떡일 것 같아서 사온걸요. 저는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서 이런 색 안 어울리고 어머님이 피부톤이 화사하셔서 이런 색 너무 잘 받으실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예, 어머니. 한번 입어보세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휴, 그래? 그래도 며느리가 나 생각해서 사줬는데 한번 입어봐야지. 그리고 어머님은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어떠니? 어머, 세상에. 딱 어머님 옷이다. 너무 예쁘세요. 아영이가 어머니한테 어울릴 옷을 잘 사왔네요. 고맙다, 얘. 다음에 나도 아영이 옷 한 벌 사줘야겠어. 정말요, 어머니? 저 비싼 거 고를 거예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어머님도 그 옷이 마음에 드신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제가 집안일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평소에는 어머님이 다 하시니까 죄송해서 미뤄두었던 정리를 좀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어머님 옷장을 열어봤는데 옷장 한 구석에 제가 드린 블라우스가 똘똘 뭉쳐서 처박혀 있는 겁니다. 꺼내보고 몹시 당황했죠. 블라우스가 아주 구깃구깃하게 처박혀 있었거든요. 새 옷을 왜?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멀거니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마침 들어오셨어요. 너 왜 내 방에 있니? 아, 어머니, 제가 좀 일찍 와서 이불 빨래 좀 하려고. 아유, 됐다. 내 방은 내가 한다. 나오렴. 근데 어머님 옷이... 그런데 어머님은 그 옷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아, 그게 거기 있었어? 내가 어디 뒀나 했네. 어디 있든? 여기 장롱에 내가 걸어뒀는데 떨어졌나 보다. 옷이 워낙 부드럽잖니. 옷걸이서 흘러내렸나 봐.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니까 아, 그런가?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뒤에도 이상한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호두 알러지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어머님에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하는 저를 대신해 어머님이 주로 식사 준비도 해주시는데 견과류는 조심해야겠다고 먼저 그러셨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집에 왔어요.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이어폰을 낀 채 요리를 하고 계셔서 제 인사를 못 들으신 모양이었죠. 어머님께 다시 인사하려고 다가가는데 어머님이 굳은 얼굴로 반찬에다가 호두를 잘게 빻은 가루를 넣고 계신 거예요. 호두를 엄청 잘게 가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좀 놀랐죠. 하지만 그냥 음식 만드시나 보다 나는 안 먹으면 되지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음식을 저한테 자꾸 권하시는 거예요. 다른 양념에 가려서 호두는 잘 안 보였지만 저는 분명 어머님이 호두를 잘게 부셔서 넣는 걸 봤거든요. 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 호두 알러지 있어서 이건 좀 먹기가. 그 말에 어머님이 흠칫 놀라시더라고요. 남편도 놀라고요. 어? 여기 호두가 들어가? 보기엔 없는데. 아, 아까 조금 빻아서 넣었다. 깜빡했네. 근데 너 눈썰미가 참 좋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 실은 아까 퇴근하고 와서 어머님 요리하시는 거 봤거든요. 어머님이 이어폰 끼고 뭐 들으시길래 저도 그냥 방해 안 하려고 바로 방으로 갔었어요. 아, 그랬구나. 아유,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어. 호두 알러지 있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좀 쎄하긴 했습니다. 굳이 호두가 안 들어가도 되는 음식이었는데 그걸 넣으신다는 게요. 내가 호두 알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일부러 넣으신 건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이때 호두를 넣는 어머님의 표정이 좀 섬뜩해 보여서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그 후에도 좀 묘한 신경전은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 옷을 코디해주면 어머님은 촌스럽고 색이 안 받는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꺼내서 주시기도 하고 남편 속옷 같은 것도 어머님이 다 챙기셨어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어머님도 은근하게 며느리한테 신경전을 하시는 분이구나 했죠. 하지만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고 또 한편으론 이해도 했습니다. 평생 외아들이랑 사셨다는데 며느리한테 뺏긴 기분이 들 수도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이해하고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어머님과 같이 근처 시장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예전에 이 지역에 사실 때는 자주 왔었던 시장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떡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주변을 둘러볼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얘, 너 미숙이 아니니? 미숙이는 저희 어머님 이름이 맞습니다. 저는 놀라서 돌아봤는데 떡집에서 앞치마를 두르신 한 아주머니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좀 당황하신 눈치고요. 맞지? 이게 얼마만이야? 그 아주머니는 반가워하시는데 어머니는 표정이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친구분이신가 보다 싶어서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 저 어머님 며느리예요. 며느리? 아주머니는 의아하게 저를 보시더니 제 옆에 있는 남편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도 의아하게 보시는 겁니다. 미숙아, 너 아들이 있었어? 너 딸만 있지 않았니?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당황하시더니 갑자기 저희 보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시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죠. 그 아주머니는 황당한 얼굴로 어머님을 부르는데 어머님은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황당했죠. 그런데 보니까 어머님 못지않게 남편도 좀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어머님, 친구분 아니세요? 아니,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어머님 이름을 아시던데.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든 말든 나는 모른다고. 아휴,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복잡해? 너는 왜 굳이 여기로 오자고 하니? 얼른 돌아가자. 다리 아프다. 그러면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를 떴지만 묘하게 그 아주머니의 말은 기억에 남습니다. 너 딸밖에 없지 않느냐 하셨던 그 말이요. 딸이라니? 그분이 뭔가를 착각하셨나 싶었죠. 그런데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던 건 저도 뭔가 심상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남편 어릴 때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앨범도 사진도 없대요. 뭐 어렸을 때 이사하면서 다 잃어버리셨다고 하면서요. 그나마 있는 사진이라고 남편 대학교 졸업 때 어머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뿐이더군요. 그마저도 몇 장 없고요. 저는 지낼수록 어머님과 남편이 일반적인 모자관계 같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을 대할 때 마냥 엄마처럼 편하게 대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던 도중 어머님과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또 눈에 띄었죠. 그날 남편은 회식이 있어서 늦게 간다고 했고 어머님도 친척분에게 갔다 온다고 늦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저녁에 혼자 집에 있다가 맥주라도 하나 사와야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저 멀리 보니 어머님이 남편 차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님 혼자 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뭐지? 남편은 회식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하고 있었네? 생각하며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너 어디 갔다 오니? 저 편의점에 잠깐. 어머님은 지금 오신 거예요? 친척이 태워다 줬다. 라면서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 남편 차에서 내리시는 걸 봤는데요. 친척분이 태워다 주셨다고요? 미나니는 많이 늦는다니? 네, 회식 갔으니까 좀 늦게 오겠지.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방금 남편 차에서 내린 걸 봤는데 어머님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10분 정도 뒤에 왔는데 마치 회식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지? 나한테 뭘 속이는 거지? 싶더라고요. 저는 뭔가 어머님과 남편에게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 시장 떡집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죠. 저는 고민 끝에 그 시장 떡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떡 사러 오셨어요? 아니요. 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누구신데요? 저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님이랑 여기 지나가다가 제 말에 아주머니는 제가 생각난 듯 하더라고요. 미숙이? 네, 맞아요. 미숙이 며느리라고 했나? 네. 아니, 근데 미숙이 걔는 오랜만에 친구를 봤는데 왜 도망을 가? 미숙이 맞는데, 현미숙.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님 성함. 근데 제 말에 그분은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라니? 그쪽이 진짜 미숙이 며느리라고요? 네. 이상하네. 왜요? 내가 미숙이 걔랑 고등학교 동창이거든. 엄청 친하진 않아도 한 동네 사니까 대충 사정은 다 알지. 내가 알기론 걔가 결혼하고 딸이 하나 있는 걸로 알거든.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죽고 혼자서 딸 고등학교까지 키우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갔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아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황당하네. 딸이 있었다고요? 그래요. 혹시 재혼을 했나? 근데 왜 나를 모른 척 하는 거야?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재혼을 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거니와 뜬금없이 딸이라뇨. 딸 얘기는 어머님에게서도 남편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도대체 어머님과 남편이 나에게 뭘 속이려는 걸까 싶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쓰셨던 일기장이요. 저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오는 길에 어머님과 같이 먹으려고 음식을 포장해 왔거든요. 식사하시라고 어머님을 부르기 위해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은 주무시는 것 같았는데 이불도 제대로 안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이불을 덮어드리는데 가만 보니 어머님이 쓰시던 일기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데 저는 너무 놀라 경악을 했죠. 왜냐면 그 일기장에는 저에 대한 저주가 엄청 많았거든요. 제가 너무 싫고 저를 마주하는 게 끔찍하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왜 결혼을 허락했을까 후회된다라는 얘기가 잔뜩 있었습니다. 티는 안 내셨지만 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상당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나니가 혜지를 완전히 잊은 것 같아서 너무 슬프다느니 혜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내 딸한테 죄를 짓는 것 같다느니 딸이라는 얘기에 저는 멍해졌죠. 이게 다 뭔가 싶어서 멍하게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보고 있는 저를 보고 놀라시더니 일기장을 확 뺏으시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야? 남의 일기장을 왜 훔쳐봐? 하면서 엄청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했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내 방에 왜 함부로 들어와? 남의 일기는 왜 보고? 일기 본 건 죄송한데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어머님은 뭐가 적혀 있다고 이 난리냐면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미나 씨 친어머니 아니시죠? 뭐? 도대체 미나 씨랑 어머니 무슨 관계예요?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저 그 떡집 아주머니 만났어요. 어머님한테 딸은 있어도 아들은 없었다던데. 도대체 미나 씨는 뭐예요? 혹시 재혼이라도 하신 건가요? 그런 거면 왜 저한테 말을 안 해주세요? 내가 그런 걸 왜 너한테 일일이 얘기해야 되니? 됐고 나가라. 아니죠 어머니. 저는 가족 아닌가요? 어머님하고 미나 씨가 정상적인 모자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는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내가 너한테 일일이 얘기해야 되냐고. 네가 미나니 좋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 난리 쳤고 원하는 대로 결혼하라고 했잖아. 미나니랑 부부로 살면 그만이지. 나한테 뭔데 얘기를 하라 말아야? 네가 뭔데? 네?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머님하고 미나 씨가 무슨 관계인 거냐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제 사이에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은 당신 방에서 나가라고 했고 저는 얘기해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팔을 확 낚아채더니 나가라고 막 잡아 끌더라고요. 저는 놓으시라고 했고 어머님은 이 망할 년이 내 딸 자리 뺏은 것도 미워 죽겠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 남편도 퇴근해서 들어왔고 어머님과 제가 큰 소리로 싸우고 있으니 놀라서 말리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당신도 왜 이래?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마침 당신도 왔네. 당신 어머니가 일기장에 나에 대한 저주랑 욕설을 퍼부어 놓으셨어.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시는지 몰랐네. 근데 여기에 혜지가 어쩌고 어머님은 내가 당신 딸 자리를 뺏었대. 도대체 혜지가 누구야? 제 입에서 혜지라는 이름이 거론되니까 어머님이 발작 수준으로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다 얘기해 보라고 했죠. 남편은 저한테 일단 따라오라고 했고 저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밖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남편에게 저는 어떻게 된 건지 다 얘기해 보라고 했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털어놓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과 어머님은 친모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관계냐고요? 바로 장모와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혜지라는 여자가 어머님의 친딸이었고 제 남편은 그 혜지라는 여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거죠. 남편 한다는 소리가 남편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서 아주 어렵게 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혜지라는 여자애와 만나게 되었고 둘이 서로 많이 좋아했대요. 죽고 못 살 정도로요. 남편은 원래 집안 사정으로 대학교 진학도 안 하려고 했는데 혜진의 어머니가 남편을 딱하게 여기고 대학 등록금도 다 내주고 용돈도 내주었답니다. 혜진의 집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닌데 딸과 딸 남자친구를 위해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내줄 정도였던 거죠. 남편은 그 덕분에 대학 졸업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 거의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고 했습니다. 혜지와 남편은 그때부터 계속 사귀어왔고 대학교 내내 사귀었답니다. 아니, 사귄 정도가 아니라 한 집에서 다 같이 살았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나 다름없었다고 했습니다. 둘은 대학 졸업하고 결혼식 올리기로 했다는데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혜지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그 곁을 지켰지만 결국 혜지는 1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죽으면서도 자기를 배신하지 말라고 그리고 혼자 남은 우리 엄마도 절대 외면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다네요. 남편도 자기 인생에서 여자는 혜지뿐이라고 맹세했고 어머님도 잘 건사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 후 남편은 약속대로 죽은 혜지의 어머니를 마치 본인의 엄마처럼 모시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장모와 사위의 관계나 다름없었는데 그 후부터는 모자 관계처럼 지내게 된 거죠. 저는 끽해야 어머님이 재혼을 해서 제 남편이 친아들이 아닌 건가 싶었는데 사실은 장모와 사위의 관계나 다름이 없었다고 하니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실을 여태까지 감쪽같이 속이나 싶었습니다. 사귈 땐 몰라도 저랑 결혼하기로 했을 때는 사실대로 다 말했어야 되는데 남편도 감쪽같이 그 사실을 저에게 속인 거죠. 얼마 전 어머님과 남편이 저를 속이고 같은 차를 타고 돌아온 것도 그 혜지라는 여자의 납골당을 갔다 온 거라고요. 어머님은 친아들도 아니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허락했지만 제 남편이 자기 딸을 잊어버릴까봐 끊임없이 초조해하고 그런 부분을 남편에게 상기시킨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딸 있고 너만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남편도 오랫동안 어머님의 가스라이팅에 길들여진 것 같았고 저랑 결혼은 했지만 마음 한켠에 혜지라는 그 여자를 놔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긴 했지만 한편으론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과거에 도움을 받은 건 맞지만 책임감 때문에 발목을 잡힌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를 속인 것에 대해서 따져 묻는 건 둘째치고 남편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그 혜지 씨와 혜지 씨의 어머님에게 할 만큼 했다고. 친어머니도 아니고 과거 여자친구의 어머니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계속 책임을 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엄밀히 그 혜지라는 여자와 결혼한 것도 아니라서 진짜 장모도 아니고 여자친구의 엄마 아니냐.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모시고 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남편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대학교 들어갈 생각도 못했는데 그 혜지 어머님이 본인 갖고 있는 재산까지 정리해가며 남편 대학 등록금도 다 내주고 용돈 주고 군대 뒷바라지도 다 해주고 사위이자 거의 아들 같은 느낌으로 다 보살펴주고 정을 줬는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면 사람 새끼도 아닌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럼 나는 뭔 죄냐고 했습니다. 최소한 나랑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나한테는 다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없다고 자기가 비겁한 인간이라 저를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제가 좋긴 하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어머님을 저버릴 수도 없으니 이 어정쩡하고 이상한 관계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남편에게 마음이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다 숨기고 마치 자기 어머니인 것처럼 저에게는 시어머니인 것처럼 모시고 살게 할 수 있는 건지. 어머님도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의 행동과 생각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가짜 아들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어머님하고 끝을 내고 나랑 살 건지요. 어머님이 과거 여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안 이상 제가 계속 어머님과 같이 지낼 순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괴로워했고 본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친정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지만 제 마음도 남편에게서 정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결론적으로 남편도 제가 아닌 어머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치 모자관계로 지내오면서 남편에게도 어머님은 마치 친엄마와 다름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단순히 등록금 내주고 생활을 도와준 의미가 아니라 평생 못 느껴본 부모님의 정을 어머님에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하지만 어머님은 자기에게 친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역시도 마음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친정에서 지내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남편도 그 어머님도 저를 의도적으로 속였고 저도 그 혜지라는 여자의 빈자리를 뚫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헤어짐을 고했을 때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이상하게 미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고마움과 책임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론 오랜 시간 어머님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가 가장 힘들 때 너를 도와준 건 나다. 그런 네가 나를 배신하면 사람도 아니다 하시면서요. 남편도 이미 혜지 씨가 죽은 지 오래지만 그 어머님을 놓지 못했고 결국 그 이상하고도 기괴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남편은 저랑 결혼했을지언정 혜지 씨와 어머님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고 저도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굳이 함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어찌됐든 끝까지 제 편은 아니었고 제 편이 될 생각도 없어 보였기에 저도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많은 대화 끝에 끝을 내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기에 그저 저만 정리하면 끝이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위자료 명목의 돈을 저에게 주었고 저는 처음에 거절했다가 나중에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이상한 관계에 얽매여 마음고생했으니 그 정도는 받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결혼식도 작게 하고 혼인신고까지 안 했기 때문에 마치 결혼이란 걸 안 한 것 같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때는 참 어이없고 기막히다.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지나고 보니 그때 그렇게 끝을 낸 게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어머님은 저에 대한 미움과 자신의 딸에 대한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셨어요. 제가 호두 알러지가 있다고 했는데 몰래 호두를 으깨서 넣은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 의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저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런 마음을 품은지 모른 채 계속 살았다면 그 미움에 제가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르죠. 남편조차도 완벽한 제 편이 아니었고요. 그 이상한 관계 속에서 저 혼자 조용히 발을 빼고 끝낸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라 어디 가서 얘기도 잘 못했는데 이제는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었구나 생각하며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 집은 2년 계약 기간 후에 정리를 해서 나갔고 전 남편과 그 어머님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진짜 모자 관계도 아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꽁꽁 매어져 있는 것 같던 그 기묘한 관계의 두 사람은 또 어디로 갔을지, 그리고 죽은 그 딸은 그 상황을 만족할런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